양 변호사님이 아이들의 공부 습관과 성적에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도와주셨을까요? 공부 습관 형성이나 성적 향상에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됐다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공부는 우리가 근력 만드는 거랑 똑같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요새는 뭐 부모가 환경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내가 해준 것은 없는데 네. 하지 않은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 절대로 건가요? 하지 않은 거.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대기자TV 올해의 화제의 영상 주인공 다시 모셔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점 물어볼게요. 25년차 변호사이자 엄마인 양소영이고요. 이번에는 오늘 또 불안한 엄마들에게란 책을 낸 저자로 오늘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새아이를 서울대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네. 그 노하우와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와주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가 지금 다시 다 떠오르는데요. 네. 그때 왜 저희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 해도 돼? 그러게요. 민망해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잖아요.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교육대기자 채널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신뢰를 갖게 된 게, 네. 중간에 이제 어머님들이 막 개인 의견 써주시고 하는데 어떤 댓글을 봤냐면, 교육대기자 정도 보는 분들이 이런 댓글을 쓰면 안 되죠 하면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자정작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채널은 정말 대단한 채널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엄마들이 보는 채널이다. 그래서 신뢰를 엄청 갖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댓글로 어떤 부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정말 끊이지 않고 나와서요. 네. 오늘 첫 번째 섹션으로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양 변호사님이 아이들의 공부 습관과 성적에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도와주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공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공부 습관 형성이나 성적 향상에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됐다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공부는 우리가 근력 만드는 거랑 똑같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게를 들어 올려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문제를 풀어야 성적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없지만, 요새는 뭐 부모가 환경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공부가 조금 재밌어지도록 간접적으로 해주는 건 역할을 했다. 네. 뭔가 내가 해준 것은 없는데 네. 하지 않은 것은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건가요? 하지 않은 거. 절대로 하지 않은 거. 네, 뭘까요? 비교, 그 다음에 비난, 부정적인 것들은 네.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비교인데, 아이 스스로만 바라볼 수 있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제일 궁금한 게, 학교에 처음 가면 다른 애들은 어떤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좀 떨어지면 어떠나? 우리 애가 좀 앞서가고 있는 건가?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책 제목을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라고 했는데, 그 불안이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성적표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성적표를 보면 아이 점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등수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요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바람직하게 바뀐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엄마들은 궁금하니까. 그럼요. 밖에 나가서 경시대에 가서 메달 따고, 그 다음에 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에서 내 아이 수준 체크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면서, 아이도 뭔가 이렇게 좀 재촉을 하게 되고, 저도 조금 이렇게 스스로를 재촉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그래도 정말 잘한 게 아닌가. 어느 수준까지 안 하셨을까요? 일단은 애들이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하면 못 본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은 같이 했지만, 원인은 찾아보자라고는 했지만, 친구 점수를 궁금해하거나, 그거는 등수에 연연하시거나, 등수에 연연하거나, 그거는 제가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던 건 좀 잘한 것 같아요. 고등 때도 안 하셨을까요? 고등 때는 이제 내신 몇 등급이다라고 얘기해주면 제가 알았지, 그걸 제가 먼저 체크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럼 교육관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아니면 바쁘기 때문에? 둘 다 있겠죠. 둘 다 있겠죠. 둘 다 있는데, 이제 워킹맘이었던 게 쉽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밖에 나가서 집중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굳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죠. 나이스 들어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걸 기다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이들도 제가 엄마가 제일 잘해준 게 뭘까라고 네. 했더니 인내라고 하더라고요. 인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했을 때 얼마나 발전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촉하거나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뭐, 이것밖에 못했어? 너 좀 하는 것 같던데 왜 이거밖에 안 됐어? 너 좀 생각했던 것보다 노력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꿀꺽꿀꺽 잘 삼켰던 것 같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이가 자기 속도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게 네. 있었던 것들이 좋은 영향으로 결국에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불안해하고 비난을 하거나 뭐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했다면 아이들이 내가 부족한 점을 드러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반성을 하려면 스스로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시선이 있다면 솔직해지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애들이 제일 쉽게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문제를 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내가 아는데 틀렸어요. 라고 변명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솔직하게 내가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했어.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게 아니었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메타인지가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면 솔직해지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그걸 안 한 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메타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었던 네. 비결이 되지 않았나. 사실 사교육에 대한 얘기가 지난번에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따로 섹션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사교육 선택. 이 부분에서 요즘에 사교육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체감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거든요. 네. 사교육 활용도, 노하우, 선택 네. 기준, 변호사님께는 뭐였을까요? 큰아이 때는 상담을 이제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선행학습에 대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학원은 일단 피했고요. 네. 레벨을 나눠서 대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들러리를 서겠다 싶은 학원은 좀 안 했고요. 선행학습을 좀 심화할 수 있는 학원, 뭐 사고력 학원, 논술 학원 이런 데는 저도 좀 다녀보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학원은 좀 피하려고 했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내신 학원보다는 아이 이제 뭐 수학하고 영어 기준으로 해서 아이 수준에 맞춰서 다닐 수 있는 학원을 좀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학원보다는 토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길게 봐서 그러니까 수능 관련해서 필요하다 싶으면은 문법을 좀 한번 봐줄 수 있는 학원 그 정도 다녔고요. 주로 학원은 그래서 수학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국어 위주로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 그 설명회나 상담이나 이런 것도 직접 받으셨어요? 가봤죠. 컨설팅 하는 분들도 가보고, 가보기는 했는데, 우리 아이가 맞지 않겠다 싶으면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 학원을 보내보긴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레벨이 나오니까 일단은 얘가 정말 수학을 잘하긴 잘하는구나 라는 안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보내봤는데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너무 많이 붙잡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으면 보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만뒀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애가 수학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을 때 자기 속도에 맞으니까 그때는 따라가더라고요. 계속해서 아이가 다닐 수 있으면 계속해서 다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는 기준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막내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학도 잘하지만 물리도 잘했잖아요. 올림피아드 준비하면 정말 많이 사교육을 하면서 경시대회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경시대회,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를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가는 엄마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대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는 준비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엄마들이 아이가 잘 따라가신 분들은 일단 제외하고, 저는 이제 아이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학원을 보내는 것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아이가 중학교 영재고 준비를 할 때, 그 전에
화학 올림피아드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중학교 때 그 학원을 보내서 애가 재밌어 하니까 보내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 올림피아드를 하고 나니까 물리 올림피아드도 준비하고 싶다고 해서 그 준비하는 학원을 가기는 했는데 그 전에 아이가 이제 생각지도 않았을 때 엄마가 미리 준비하는 학원을 보내지는 않았다. 조금 구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수학을 재밌어 하니까 수학 공부를 하다가 수학 선생님이 아이가 좀 재능이 있어 보이니 영재고를 좀 준비해보자. 네. 아이가 이제 수학을 재밌어 하니 화학도 조금 해보자. 네. 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를 접해봤지만 네. 미리 애를 준비시키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걸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과학을 좀 맛보기 위해서 저희는 학습지는 했어요. A+ 과학나라라고. 네. 잘 되겠는데요, 거기?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학습지였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험을 직접 집에서 해보니까 과학이 좀 재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학동화, 어린이 과학동화. 지금도. 네, 이런 것들은 잡지를 사서 애가 관심이 있으면 쳐다보게는 했지만, 네. 미리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를 네. 준비는 하지 않았다. 네. 그 방향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재밌어하면 해보는 것은 추천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영재고를 갔는데 사실은 내신만 잘하면 대학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아이가 이제 막내는 기면증을 좀 앓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심사가 건강이어서 늘 염려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리를 시키진 않았는데 막내가 올림피아드를 이제 고등학교 때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2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 이제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랑 수업을 같이 들으면 아이가 자괴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네. 그래서 제가 약간 승부욕이 좀 땡겼어요. 아니 애가 하고 싶다는데 네. 왜 학원 선생님이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선행하지 않은 엄마의 죄책감을 들먹이는가 싶어가지고 아니 애가 하고 싶다는데 나중에 가서 못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 레벨 테스트도 못 시키겠냐. 그랬더니 레벨 테스트를 그제야 시켜주겠다고 네.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늦게 하는 엄마들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네. 막 질타하는 학원들의 분위기.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치동 분위기인데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애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 학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아이를 자꾸 재촉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 학교 선택에 있었을 때 네. 변호사님 도와주신 부분 기준점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큰애는 국제중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고 싶어 했어요. 외고도 생각했을 거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큰애 같은 경우에는 외고를 좀 가고 싶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건이 좀 좋지 않은 게 외고를 가려면은 영어가 내신이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국제중 아이들은 다 아시지만 다 너무 잘해요. 다 잘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문제 차이로 못 갔어요. 아, 정말요?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인생의 최초의 위기를 겪어봤는데, 뭐, 그래도 본인이 대원외고를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영외고나 뭐 갈 수도 있었는데, 한영외고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일반고로 가기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선택을 하도록 했고, 네. 그다음에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니가 일반고 가서 잘 적응을 하니까 본인도 굳이 자사고 갈 필요는 없겠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자사고로 가게 되면 집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반려견이 있었어요. 반려견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동의를 해서 그러면 일반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막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목표는 기숙학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스스로요? 네, 스스로. 왜냐하면 엄마를 못 믿어 하더라고요. 엄마가 밥 차려줄 수 있는 걸 못 믿어 해서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가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성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영재고로 한번 지원해봐도 괜찮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영재고를 지원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격을 했네요. 네네. 운이 좋았죠. 그럼 셋째
셋 다 원래 계획하고는 좀 다른 경우도 다르게 있었지만 갔죠. 네. 가보니까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박희란 선생님이 좋은 롤 모델이 됐지만, 이제 큰애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선배들 이야기,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저도 친구들이나 선배 언니들이 일반고에서 잘 성적을 열심히 내면 잘 어쨌든 진학도 한다는 롤 모델을 열심히 좀 구해다 줬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고마운 건 이 자리를 빌려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네. 딸이 일반고 갔는데 서울대에 진학했는데 자기 딸 생기부를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네. 참고하라고? 참고하라고.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 안 보여주잖아요. 무슨 스카이 캐슬 드라마 보면 네. 그거 네. 구하느라고 네. 엄청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정말 고마운 롤모델을 만날 수 있어서 아이도 뭐 특목고에 실패했지만 일반고에 가서도 네. 잘 하면 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섹션으로 가정 분위기, 네. 공부 분위기, 환경 조성 면에서 오늘 부모님들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배 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이런 면은 그래도 남녀노소 어떤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좀 이거는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사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아이들과의 시간에서 부모도 힐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일에 너무 바빠서 바쁘죠.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빠들도 사실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충전이 돼서 밖의 일도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일하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부모에게 더 좋은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하는 엄마, 일하는 아빠도 주말이나 그리고 평일 저녁은 가능하면은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사실은 애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을 충분히 채워주면 아이들이 당연히 책도 읽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경험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를 저는 잘하고 싶은 아이가 대부분이지 공부 못하고 싶은 아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자신감이 채워지면 공부도 잘하고 싶어지고 네. 한번 해보고 싶어지고 의욕이 생기는 네. 거거든요.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먼저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공부는 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 저는 엔진, 뭐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정서가 먼저 채워져야 네. 되니까 시간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사춘기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아, 그러셨어요?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점점 똑똑해지거든요. 네. 사춘기 때. 네. 그러면 부모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좋으면 애들이 공격해도 부모도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공격당하는 것 같으니까 부모가 더 화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아이를 이기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하면 내 자존심인 거예요. 내 아픈 걸 건들거든요. 엄마 생각이 틀려라고 공격하면 화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를 이기고 싶어지는데 네. 아이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 녀석이 컨네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는 얘 눈에 나의 부족한 점이 보이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엄마가 허당인 게 보이니? 엄마가 틀린 게 보이니? 사실 제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네, 저는 알잖아요. 네, 본인은. 나는 알거든. 그래서 저는 사춘기를 잘 견디는 방법도 어렸을 때 이 시간이 많으면 저는 아이하고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뭐 문고리 없는 집이 많다.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네. 나는 그래서 문고리 미리 뺐어요. 막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이의 공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얘기를 아이들하고도 좀 나눠봤어요. 엄마들이 사춘기 때 문을 못 잠그게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도 그건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시간, 아이들의 공간을 저는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궁금하면 노크에서 엄마 들어가도 돼? 언제 나올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아이의 공간을 벌컥벌컥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클수록 더 그렇다. 그리고 아이가 거짓말할 수 있다. 는 것을 부모가 먼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커갈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저는 텐트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방에도 혼자 커튼 들고 열고 들어가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네. 늘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공간이 갖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만의 동굴 공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더군다나 사춘기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20몇 년 동안의 일을 다 이 짧은 순간에 말씀을 다 어떻게 다 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이 메시지는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의 책임은 원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어쨌든 이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한 부모의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냐면 아이가 세상에 정말 단단하게 클 수 있게 그때까지는 뿌리 깊게 잘 자랄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모가 먼저 불안에 떨면서 흔들려 버린다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